자, 우리 실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두 가지 관점, 즐거움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철학의 모순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음,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 삶의 욕망을 모두 채우면서 진리까지 얻으려 한다. 사람들은 그런 자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거짓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잠 못 드는 것은 대부분 욕심 때문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 잠 못 드는 이유, 편안하지 않은 이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제 조금 봅시다. 즐거움의 실제적 의미.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인가? 그리고 삶을 즐겁게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면 마음 편해지겠죠. 우리는 조용히 즐거움과 실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나는 실존적 나고 이 나는 우리 일반적 나입니다. 내가 생성되어 나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나를 부수고 내가 생성되어 나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나를 부수고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않는 본래 나,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운 목표입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니 나의 속박되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나는 우리 사회 속에 속박되어 있는 사회 속에 속박되어 있는 나가 되겠죠. 이성적 합리적 세계 속에 이성적 합리적 세상 속에 묶여 있는 나. 루소의 죄사슬에 묶여 있는 나가 되겠죠. 속박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되었다. 그래도 걱정 없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충분하다. 자, 나를 찾을 때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면 즐겁다. 그렇죠? 물질적 증식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은 즐거움을 위한 정신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도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크게 주지는 못했다. 실질적 도움이죠. 약간씩은 다 주긴 주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을 탐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게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철학. 생각을 확대하고 관념주의 철학, 경험을 활용하고 경험주의 철학, 실용주의 철학이 되겠죠. 실용적 지식을 축적하여 실용주의, 영적 지식을 축적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 우리 사람들이죠. 인간 일반을 즐겁게 영원하고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는 무함이 항상 그들의 철학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욕심이 철학을 압도합니다. 누군가가 타자를 오랫동안 즐겁게 하기는 어렵다. 즐거움의 실제적 의미는
자신의 존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문제가 자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자, 즐거움의 실제적 의미, 이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 타자가 아니라. 타자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즐거울 수는 없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사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철학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철학에 또 있습니다. 우리 철학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거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위대한 철학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멈춤 그리고 천천히 봄. 이것이 우리 세대 새로운 과제. 아니 우리 모두를 이끌 소리 없는 고요하고 힘있는 철학이다. 멈추고 천천히 본다. 대상으로부터가 아닌 자기 자신을 봄에 의해 즐거움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작은 말이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실존을 탐구하는 것, 문제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바꾸는 진정한 철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철학의 모순에 대한 책임. 철학의 한계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철학하면 어렵다고 느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성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성작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라가지 않으면 뭐 언뜻 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진리를 찾으러 가는 길은 혼자 갈 수도 있고 누구에게 인도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의외로 강해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혼자 가는 것을 대부분 선택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인도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의 말을 잘 수긍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의외로 자존심이 강해서 되게 혼자 자신의 것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 삶의 욕망을 모두 채우면서 진리까지 얻으려고 한다. 도입부에 얘기했던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런 자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그의 말은 거짓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삶의 욕망까지 얻으면서 진리까지 얻는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을 편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철학은 타자를 위한 학문이다. 철학은 타자를 위한 학문입니다. 인간을 위한 학문이죠. 인간에 대한 학문은 인문학이죠. 인간에 대한 학문은 인문학이고 인문학과 달리 철학은 타자를 위한 학문입니다. 타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뒤에 나오죠. 혹시 자신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깨닫는데 내가 깨달아서 마음 편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철학을 한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철학은 결국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여 풀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학문이 바로 다름 아닌 철학이다. 사실은 어려운 삶의 문제를 알려주는 게 철학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어주는 학문이니까 사실 딱 들으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철학자들이 좀 부족한 거죠.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철학을 어렵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우매해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매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명쾌하고 가슴 뛰는 학문. 이것이 철학. 쉽게 설명하는 명쾌하고 가슴 뛰는 학문. 만약 이렇지 않다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철학자들의 탓이죠. 이에 대하여 물론 이성적 사고를 회피하려는 보통 사람들의 탓도 있긴 합니다. 양자 다, 두 분, 양자 다 탓이겠죠.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철학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해시켰어야 됩니다. 철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 밑에 무슨 말이 나올까? 자신의 생각을 자만하지 말고 우선 자신의 문장력부터 키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탁 듣고 탁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대단한 문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 철학만 자만하지 말고 국어 공부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기억되지 않는 아류 사상, 그렇고 그런 사상가죠. 그렇게 으로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자, 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받는 사람들 중에서 철학가가 되고 싶다면, 사상가가 되고 싶다면 국어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중이 최소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조금은 흥미롭게 저술할 것. 자신이 진리를 안다 해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그걸 말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모르는 것과 똑같죠. 또 산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산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철학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철학은 아니죠. 아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전달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만의 철학을 원한다면 타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능력은 필요 없다. 그렇겠죠. 그러나 타자를 위한 철학, 진정한 철학이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철학을 하기로 한 자들은 그것을 위한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마음 편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성적, 논리적 사고자, 철학자들, 학자들의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철학이 어려워지면 삶도 어려워진다. 좋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아도 된다. 그러나 철학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논리적 사고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곳곳에 시장에서 상추를 파는 할머니들이 가르쳐주는 철학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쉬운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금 어렵다고 또 그것을 또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성적 능력, 논리적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도 키워야 되겠죠.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탓만 하지는 해서도 안 되고 또 철학자는 어리석은 민중 탓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아주 쉽게 다가올 때가 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철학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학문이 될 때가 곧 찾아올 것이다.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꼭 이런 철학을 쉬운 학문으로 바꾸는 그런 철학자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철학의 모순. 철학의 모순. 철학은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주는 학문인데 그 학문이 어려운 거죠. 어떤 모순입니다. 이는 철학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이유이다. 민중들도 탓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하고 철학자들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과 도덕과 정의와 윤리, 아름다움 이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명쾌한 자신의 가치를 가지지 못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철학의 모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이어진 철학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두 가지 주제. 즐거움의 실제적 의미, 즐거움의 실제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의 모순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실존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편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